안녕하세요. 주식보좌관 김대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현재 4시 17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하고요. 이스페타시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사실 제가 이스페타시스 지난 주말부터 영상 드리면서 사실 이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의 이 올빼미 공시에서 굉장히 분노를 좀 표하면서 월요일 날 엄청난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오늘 장도 마이너스 4.88% 22,400원의 장은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뭐 이번 일주일간 약 30%의 하락이 있다 보니까 이 이스페타시스를 가진 우리 그 개인 주주들, 개인 선배님들은 상당히 좀 아쉬움과 또 분노가 좀 섞인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장세를 보면 일단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미국 주식은 사실 일주일 앞선 3일은 사실 상승했다가 나머지 이틀은 트럼프 리스크로 다시 돌변하면서 하락을 했고, 대한민국은 사실 원래 좋은 걸 안 따라가고 나쁜 것만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주식 지수는 우리 2023년 8월 달, 즉 코스피 지수가 그때 1980선까지 밀렸던 그 시점까지 좀 내려가면서 좀 많이 2300 죄송합니다. 2300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보였었는데, 자, 일단 특히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 올빼미 공시 속에서 좋은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내보냈고, 특히 이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가총액의 거의 40% 이상이죠. 40% 이상의 이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이 증시에 굉장히 악재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개인 주주들이 약 지금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죠. 일주일과 사실 이때도 우리 지금 이 기관들,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기관들은 사실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매도량들을 상당히 많이 출혈하면서 900억 가까이를 우리 개인 주주들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공시를 하고 나서는 이 바닥권에 지금 외인들이 다시 또 담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진짜 이 유튜브라고 하면 욕을 시원하게 해도 된다던데, 제가 욕을 잘 못해서 좀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 장세 속에서 과연 우리 개인 주주들은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 될 건지. 자, 지금 일단 이 유상증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정보고서 나왔죠. 18일로 일단은 이 금감원의 신고 기간을 18일로 일단 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과연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일단 우리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수 스페셜티라든지 이수 그룹 안에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러면 제가 과거의 사례들을 들면서 오늘 이 영상 속에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우리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을 많이 좀 눌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유튜브로서 좋아요, 구독이 제일 좋죠. 하지만 이 유튜브란 자체가 초반에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나와줘야 많은 우리 이스페타시스 개인 선배님한테 이게 노출이 가능합니다. 즉 추천 컨텐츠를 제공하는 좋아요 개수가 있더라고요. 많이 좀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개인 주주들 다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 전략에 대한 타점, 우리가 사실 이런 좋은 재료들 다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건들이면 같이 좀 공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맨날 기관들 지네들끼리 미리 선행 정보 가지고 자꾸 선행 매매하면서 우리 개인들에게 자꾸 악재만 떠넘기는데, 저희는 사실 우리도 세력처럼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이 눌러주시면 이 부분들 많이 노출되면서 정말 2만 명, 3만 명이 볼 수 있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꼭 승리하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스페타시스 본격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차트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차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횡보를 좀 하다가 사실 이 올빼미 공시 나온 이후에, 자, 요 부분에서 이미 기관들, 투신들이 매도를 먼저 때려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올빼미 공시 이후에 요 부분부터 사실 추가 하락 부분이 있었던 거라, 차트는 이미 위에 우리 5일선, 즉 저항 라인에서 이미 괴리감이 있고, 지금 현재도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찐 바닥이냐, 이 바닥을 사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닥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 이건 기사 보면서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페타시스의 수상한 매도, 즉 선행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에 나왔어요. 오늘자 기사인데요.
자, 유중, 올빼미 공시 이스페타시스 수장한 대량 주식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제가 차트에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 공시가 나오기 전, 즉,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 864억 원의 순매도를 기관에서 해버렸어요. 기관 투신들. 자, 그렇다 보니 이 물량들을 모두 개인만 900원 이상을 순매수했었는데 굉장히 나쁜 새끼들이죠.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선배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매도 물량들을 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말씀드냐면 이수페타시스가요. 이수페타시스가 PCB 이쪽 섹터에서는 1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주란 얘기인 거죠. PCB가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인쇄회로 기판. 이 인쇄회로 기판이 처음에는 이 통신업체들에 납품하면서 이 거래처가 한정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그죠? 그리고 아마존, 뭐 우리 아시는 퀄컴, 뭐 AMD, 뭐 이런 기업들의 자꾸 이 판로가 열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반도체 필수 장비로 PCB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똑같은 재료가 뭡니까? 바로 태성이에요. 이수, 태성. 지금 1등, 2등, 대장을 친다면. 근데 태성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큰 폭의 낙폭이 있지만 이 똑같은 재료를 가고 있는데 이 지금 사업적인 부분, 즉 엔비디아 대장주를 이수가 먼저 발판이 됐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추산으로 5만 명을 해놨지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를 엔비디아 대장격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 관련 주들이 지금 반도체, 즉 삼성전자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이 주요 섹터들이 8, 9, 10 상당히 안 좋았죠. 많은 하락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숨통이 열려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유상증자라는 부분이 참으로 확견적이다 보니까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손실폭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사업적인 부분만 보자는 거죠. 자, 이스페타시스 PCB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금 이 제이오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어떤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죠?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입니다. 이 제이오라는 기업이 전고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전고체, 즉 액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액체다 보니까 이 불에 강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그죠? 근데 이 액체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열 전도율을 사실 연결시켜주는 이 국내 유일한 기술을 제이오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제이오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왜? 여기 제이오를 인수 합병하면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로 올라갈 전고체 배터리에 이 사업을 진출하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별거 아닙니다. 돈을 벌어주는 이 선들이 좀 많아진다. 이게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파이프라인을 넓힌다는 입장에서 엔비디아 대장주로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거기에 이 2차 전지 이 전고체로 딱 꽂혀가지고 전고체 쪽으로 간다는 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실제 이 유상증자 전에 얘기 나왔었던 부분들이 다 기억하죠. 시설 투자. 공장 증설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 투자를 대규모로 4천억 이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오케이. 실제적으로 이거를 반영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 부분 넓혀가는구나로 저희가 좋은 호재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도 자금들을 더 많이 넣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원래는 이 자세 주식이라든지 또는 이 갖고 있던 재산, 동산이라든지 부동산, 각각에서 이 재산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업 부분의 담보, 즉 이게 바로 전환사채거든요. 계열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계열사에서 사실 주식 담보를 빌려서 전환사채 발행하는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기업들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제일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 많이 아시는 분은 HLB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뭐 유한양행도 사실 담보 제공해서 한 적도 있었고, 유한양행은 워낙 뭐 돈이 많긴 하지만 각종 기업들이 사실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담보를 잡아서 전환사채로, 이건 주주에게도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5,500억 규모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 종가 대비해서 그 지금 시총으로 따지면 약 40%가 넘으니까 이게 시장에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주식 수에서 40% 이상이 늘어난다라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주식 가지고 있는데 더 들어오면 이 주가 가치가 희석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한 주당 22,400원 현재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주식 불량률이 늘어나니까 희석이 되니까 앞으로 떨어질 걸 생각하고 사실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이라든지 투신들은 이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이 독과점 체제가 그대로 갈 건데 잘 나갈 수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800억 이상을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18일 날 예정돼 있는 이제 금감원에 신고서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과거에 두산이라든지 두산 밥켓 기억하시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켓을 떼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에다 그냥 포괄적으로 다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산하로 넣어버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게 금감원에서 거절당했죠. 그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 약하고 손실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 안 돼서 무한 정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아직까지 합의는 끝나진 않았지만 합병 비율을 높여가면서 지금 어떻게든 이 두산 개인 주주들한테 이 환원 정책을 더 키워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죠. 자, 고려아연 이 선례도 마찬가지 선례가 갖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수페타시스 18일에 금감원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바로 통과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선배님들도 사실 힘을 모아셔야 될 것 같고, 왜 이때 우리 뭐 두산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청원이 들어갔었죠, 실제로. 그리고 금감원 입장, 특히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 현재 이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이죠.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부토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런 주가라든지 이런 주가 뭐 조작 또는 이 불공정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하게 면밀하게 지금 검토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배님들 제가 보였던 뉴스도 지금 보시면 분명히 이 선행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뚜렷할 정도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한테 지금 개인들한테 900억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금감원에서 지금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을 쉽게 통과를 시켜주지는 못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라면 또 한 번의 무한 정정이 전 나오지 않을까.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수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을 다시 정정공시에서 전환사채 또는 다른 방법, 유상증자가 아닌 다른 방법 또는 얼마 전에 우리 또 기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나요? 금양 우리 선배님들 금양 기억하시죠? 금양이 2차 전지 업체지 않습니까? 4695 배터리 만든. 자, 이 금양이 사실 여러 공시들이 나면서 해외에 지금 수출 공시가 나왔다가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에너지 업체가 뭐 큰 회사가 아니다. 뭐 각종 뭐 이런 찌라시 뉴스 너무 많이 나왔고 금양이 실제적으로 특히 광산 같은 경우에서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양 회장이 본인 자산, 즉 본인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각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이게 무상증자 신고를 해버렸죠. 주주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자, 이처럼 이스페타시스 역시 분명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봤을 땐 많다. 자, 그러면 금감원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신의 기업들 엔비디아 대장주로 활동들도 하고 있고 각종 호재들도 많고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40%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별로 이게 실례가 없을 정도로 참 엄청난 규모인데 이걸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쳐서는 되겠느냐. 거기에 또 기관까지도 기관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통과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별 매매 동향 잠깐만 볼게요. 지금 보면 자, 일주일간 즉 지금 11, 12, 13, 14, 15를 보면은요. 우리 투자별 매매는 앞선 거 빼고 한번 판단을 보실게요. 자, 5일만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워낙에 빠졌으니까 우리 개인 선배님들 어떻게 방어하기 위해서 매수대가 들어왔다고 치면 사실 이미 다 던져놓은 기관들이 다 던진 게 지금 뚜렷하게 포착이 되죠. 기관들이 던져놓은 이 자금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보수적인 성향들도 많고 공격적인 성향들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오늘 들어온 게 어디서 들어왔느냐? 바로 JP 모건에서 들어왔습니다. JP모건 서울에서 들어왔죠. 자, JP모건이 사실 뭐 투자 성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JP모건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 단기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에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럼 JP모건 서울에서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사실 사들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사진 않겠죠. 왜?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금감원에서 이 부분 쉽게 통과하지 않을 거다. 우리 선배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청원 집어넣고 지금 함께 좀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선배님들, 자, 우리 신용장고도 좀 보고 올게요, 선배님. 지금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신용장고를 40%쓸 수 있는 기업이에요. 즉, 내가 100만 원어치를 살려고 그러면 40만 원만 현금이 있으면 60만 원을 증권사에서 빌려주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이것도 5일치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자, 5일치를 그려봤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우리가 첫날 매수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죠? 11일 날 매수하려고 신용장고를 썼다가, 그 다음날 바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털리죠. 그 다음날 한 번 더 신용적인 자금을 썼지만, 또 한 번, 어떻게? 기관과 외인들, 기관과 투신들이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또 한 번의 하락을 하게 됩니다. 공휴일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신용장고는 무조건 쓰지 말라는 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쓰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거의 6종목으로 12일 동안 거의 160% 수익을 내드린 이유가, 전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제가 주식을 못해서 돈을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돈이 들어가면 객관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익을 내드리면서 신용장고를 좀 아껴가면서 들어가셔라. 좋은 자리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 들어가셔라. 이렇게 사실 보좌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용장고는 어차피 이 이스페타가 왜 신용장고가 이렇게 높냐, 공여율이 높냐, 보통 6에서 8이 건강한 신용 공유율이라고 하면은 좀 핫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엔비디아 관련주라든지 뭔가 테마로 대장주격인 종목들은 두 자릿수가 나와도 실제로 뭐 이상하진 않아요. 10위부터 14까지가 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 이상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털어내 버리죠. 그럼 13이면 사실 아직까지 괜찮은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월요장이 이제 중요한 부분 같아요. 월요장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자, 제가 이렇게 시간 라이브로 찍다 보니까 한 번에 원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럴 때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월요일 날 분명히 했습니다. 월요일 날 분명히 오늘과 비슷하게 오전에 살짝 눌리면서 간다고 하면 저는 되려 외인들과 지금 외인들, 특히 JP 모건들은 단기 수익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해서 들어오는 조직들이 많거든요. 물론 프로그램 매매 동향까지 좀 봐야겠지만 월요일에 최적 매수 타임 중에서 지금 선배님들 지금 여기서부터만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평균 그 단가가 상당히 높으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자, 6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변경한 데가 있어요. BNK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으로 변신을 시켰는데, 자, 증권사는 사실 이 부분 더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더 이 부분 좀 더 불안하게 사실 보수적으로 잡는 편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요 부분, 일단 4만 5천 원, 그러니까 4만 원과 이 4만 5천 원 사이 요 물량들 있죠. 여기까지만 돌파한다 그러면 다음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단가들 개인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월요적일 지금 어차피 만약에 선배님들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이 바닥이라 생각하시면 우리 선배님들 과감하게 분명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선배님들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응 전략이라든지 타점들, 제가 실시간으로 또 월요일부터는 제가 오전에 영상 찍은 건 거의 라이브로 타점 잡아드릴 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가 이 부분 영상 드리면서 이스페타시스 지금 고통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주일을 기다린 건 일주일 정도는 돼야 사실 물량들이 소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부터는 제가 이스페타시스 다시 영상 드리면서 라이브로 드리면서 이 부분 좀 타점 잡아볼 테니까, 지금 이번 주 30% 하락 너무 마음 아프지만 만약 우리 선배님들 여기서 우리가 전략만 제대로 잡아간다면 되려 우리도 한번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앞통수 때리죠. 저희는 앞통수를 때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님들 좀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월요일 날은 제가 좀 주말에도 제가 이 관련해서 줄 수 있으면 다시 영상 돌아올 테니까 선배님 조금만 힘을 내주시고 승리하실 때까지 끝까지 제가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필승입니다.